영화 젊은이의 양지라고 아시나요? 성공을 꿈꾸면서 도시로 나간 시골 청년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로 꼽히기도 했죠. 오늘 소개할 책 아메리카의 비극은 바로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아메리카의 비극은 바로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혁준 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혁준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 아메리카의 비극 어떤 책인가요? 예, 이 아메리카의 비극은요, 그 청교도적인 그런 전도사의 집에서 자랐던 클라이드가 그 물질적인 본능과 그리고 여자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그 로버타라는 여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해서 뭐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그 상류 계층에 있었던 그 손드라라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면서 뭐 의도는 약간 했지만 네. 로버타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한 채 사형을 당하고 마는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가는 그 환경과 본능에 지배되는 인간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사실은 그 미국 자본사회, 황금 만능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듣기로는 이 책의 저자에게도 이 책이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특별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저시어도 드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자본가를 기본으로 하는 책을 크게 3부작을 내서 유명해졌었거든요. 거인이라든가 금욕주의자, 그리고 자본가였는데요. 그 3부작과 함께 이 아메리카의 비극이 현대 미국 문학의 최고 소설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의 큰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부 이상, 지금 따지면 한 100만 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이 팔려 나가기도 했고요. 수상하진 못했지만 미국인 최초로 노벨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저에게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드라이저의 그 책이 바뀌는 기점이 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바로 드라이저가 그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젊은이의 양지는 어릴 적에 드라마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조금 더 그 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소설과 뭐 영화, 드라마 좀 내용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조금씩 다르죠. 네네. 다르긴 한데 네. 그럼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던 그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린 최수종. 시절에. 네네네. 예, 젊으셔서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조지 스티븐스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3부작을 내놓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였죠. 이 아메리카의 비극을 원작으로 하는 소설이 젊은이의 양지였고요. 두 번째는 자이언트, 그리고 세 번째는 쉐인입니다. 네. 근데 정말 쉐인이나 자이언트는 그 동명의 소설로 똑같이 이름을 썼어요. 썼는데 이상하시죠? 아메리카의 비극은 젊은이의 형지로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이저의 그 사회적인 그런 시선 때문인데요. 그때 클라이드가 죄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 소설에서 나오고 있죠. 클라이드는 죄가 없고 클라이드를 그렇게 만든 사회가 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영화 제작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의 권위에 대해서 이건 도전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 파라마운트사에서 원래 소설은 사실 스릴러물도 있고 법정 소설도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그리고 몽고메리 클리프트 그리고 또 한 여성과 함께 삼각 관계를 초점을 맞추면서 이 로맨스 영어로 바꿨기 때문에 후에 이 저자인 드라이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기도 했습니다. 저자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나 뭐 드라마로 소개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저는
정말 리지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엘리자베스 텔리 그 아름다운 모습과 몽고멜리 크리프트의 그 우수에 찬 눈빛 하나만으로도 영화가 다른 의미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이런 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총 3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는 의미가 그 읽었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10대 때 나 이렇게 두꺼운 책 읽었어 하고 자랑하려고 읽었을 때는 저 클라이드는 나쁜 놈. 그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돼. 이제 두 번째는 삶에 시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은근히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클라이드가 잘 돼가지고 손들어하고 결혼해갖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 복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대리 만족감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책을 읽어보니까 약간 클라이드가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이런 사회적인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는 그런 인간애를 이런 짧은 이치를 긴 소설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요? 중산층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를 보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좌절과 분노로 앉아있거나 혹은 이 책 속의 주인공 클라이드처럼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그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은 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아메리카의 비극, 이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